안녕하세요. 포항시립도서관 랜선 작가의 방 진행을 맡은 최미경입니다. 올 여름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랜선 작가의 방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힘드셨어요? 그렇게 더웠던 시간도 9월에 들어서니 거짓말처럼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는 일이 매일매일 기적 같고 또 매일이 거짓말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랜선 작가의 방도 다양한 계절과 다양한 작가님들을 만나며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에는요, 그림책 작가님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포은주광 도서관 상주 작가로 계신다고 해서 지금 포은주광 도서관에 왔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시립도서관 랜선 작가의 방에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이 랜선 작가의 방 시청자분들한테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 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4년 올해 포은중앙도서관 상주 작가로 선정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네네. 포항이랑 이렇게 고향이나 어떤 연고가 있으셔서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연고는 없고요. 네. 예, 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 시간 네. 가질 때 한 5번 정도 포항에 이전에 왔었어요. 그렇구나. 초등학교에 그렇구나. 가느라고요. 포항에 그러면 지금 5월 달부터 계셨으니까 한 4개월 이상 계셨는데 네.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진짜 좋아요. 어떤 부분이요? 제가 원래 바다를 되게 좋아해서 바닷가에 살아보는 게 사실 로망이었거든요. 그런데 포은중앙도서관은 해수욕장하고 정말 가까워서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작업하시는데 또 이렇게 영감이나 도움도 되세요? 비단 작업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솔직히. 선생님 워낙 바다를 또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마음의 평화도 없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저 동양화 전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 좋아하는 시간이 이제 2개였는데 이제 미술 시간하고요, 국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렸을 때 나는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하다라고 맨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장래 희망 막 이런 거 써내는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작가라고 쓰고 어떤 때는 화가라고 쓰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두 가지를 한껏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왜 문학도 장르가 왜 시, 소설 다양하듯이 미술도 좀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동양화를 하게 되셨어요? 글쎄요. 그건 이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부터 그쪽 학교를 다녔거든요. 예술. 네네네.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들 전공을 정할 때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렇게 심하게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대체로 다들 고민 없이 전공들을 택해서 왜 동양화를 했냐고 물으시면 오히려 뭐지? 하고 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너무 잘 맞는 장르였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동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쓰나? 그거는 또 오히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일러스트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들고 가서 이렇게 막 그림을 보여드리고 제가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에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림을 펼치면 동양화 전공하셨어요? 이제 이러면서 어린이 일러스트에는 동양화가 어울리지 않아요.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그 수채화지, 판화지 막 이런 데다가 아크릴이나 막 수채화, 펜 이런 걸로 재료를 바꿔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동양화를 했었기 때문에 낯선 재료가 영 손에 붙지 않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동양화로 다시 이제 돌아왔죠. 동양화로 딱 돌아오는 그 시점에 그렸던 것도 혹시 기억나요? 그게 이제 토끼와 호랑이와 까치, 오.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 전에는 네. 이렇게 수채화 같은 걸로 네. 이제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그렇게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완전 자기 것 같았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훨씬 좋았고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제가 일을 선택할 수 그렇죠. 있게 되니까 네. 제 성향에 맞게 그릴 수 있는 일을 이제 선택하면서 동양화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랬던 것 또 같아요. 궁금한 게 솔직히 서울대의 동양학과 정도면 네, 작가로서 네. 자기 작품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왜 일러스트로 이렇게 턴을 하는 그런 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옆에서 누가 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협업의 분위기 이런 게 좋았어요. 그 출판사 분위기, 네. 그 이렇게 편집자와 디자이너와 네. 이렇게 화가가 같이 네. 일하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림만 그리다가 네, 그렇죠. 어느 순간 보니까 글과 그림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선생님. 깜빡깜빡 도깨비. 네. 저는 왜 동화하면 되게 신나고 재미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고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첫 장면, 두 번째 장면까지 그림을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네, 이렇게 첫 네. 장면이 네. 이 아이 혼자 네, 옛날 옛적 어느 외딴 곳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어라고 네.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이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네. 그렇죠. 부모한테 사랑받고 맛있는 거 먹고 업히고 이런 사랑받는 모습이 잔뜩한데 우리 이 주인공 남자아이만 세상에 자기 키의 몇 배나 되는 이 나무 짐을 들고 혼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것도 이 오른쪽에 찡박혀가지고 이걸 보는다 이렇게 그림책을 쓰는 정서도 좀 알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 일반 그림책과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네. 저는 일러스트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고 다른 분이 글 쓰신 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되게 이제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보시면 제가 글그림 한 게 몇 권 안 돼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제가 그리는 책들은 창작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는. 창작은 아니고 옛 이야기를 다시 그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 책은 창작이 아니에요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창작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거는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줄줄이 깬 호랑이나 깜빡깜빡 도깨비를 제가 해석한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런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짜릿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창작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했을 때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네. 모두가 행복한데 네. 가장 불행해 보이는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이런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외딴 곳에 살고요.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공이면 자식이 없어요. 맞아,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네. 굉장히 절대적인
무언가가 결핍이 된 존재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런 이야기의 끝에 가면 항상 가장 결핍된 존재가 가장 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옛 이야기 중에서 성장담의 공식이죠. 근데 이제 이 깜빡깜빡 도깨비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런 성장담인가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성장담에 맞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간단한 소담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성장담 공식에다가 이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주인공 도깨비가 어린아이여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깜빡깜빡 도깨비 이런 제목으로 이제 찾으면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 각편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도깨비가 이렇게 아이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서정호 선생님이 쓰신 옛 이야기 책에 이렇게 도깨비가 아이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부에서 서정호 선생님한테 혹시 창작이신지 그래 이렇게 문의드렸더니 창작이 아니니까 그림책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가지고 예, 서정호 선생님 덕분에 이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해석이라는 게 선생님 이제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네. 그림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장면들 그림이 아니라 글자로 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만드는 네네. 것들이 네.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렇게 글과 그림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선생님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네네.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재미가 있는지 글과 그림을 이렇게 딱 같이 했을 때 더 재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당연히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가 글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왜냐면 다른 네. 분들이 글을 쓰신 거에 제가 그림을 그려 넣을 때는 제 느낌도 살려야 되지만 글 쓰신 분의 그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를 이제 최대한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적절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는 쓰지 않을 것 같은 글들이 있죠. 제가 글을 쓰고 그린 책들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많지 않은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그렇네요. 주인공 하나랑 그다음에 서브 딱 예, 한 명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도깨비 네. 같은 경우에 그 마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 장면 정도? 네. 예,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과 그림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 네. 선생님 작품을 계속 이렇게 보고 싶은데 뜨문뜨문 너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워요. 네, 처음에 제가 일을 막 완전히 골라서 할 수 있기까지는 조금 힘든 시기들이 네, 맞아요. 있었고요. 예, 그리고서는 제가 일을 딱 골라서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정말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꿈에 그리던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메이저 출판사들이 그렇죠. 네. 뭐든지 갖고 오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들고 출판사를 돌아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이해가 될 것 예, 같아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누구나 살면서 어떤 스몰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잊고 지내다가 이제 어느 시기부터 그런 스몰 트라우마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트라우마의 특징이라는 건 반복 재생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약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긴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림책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런 톤으로 계속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다음 작품, 다다음 작품? 사실은 옛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이 포항에 딱 상주 작가로 내려오기 이제 조금 전에 네. 예, 다시 일을 하나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영일대 해수욕장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 있고 일도 다시 하고 있어.
와, 되게 행복하다. 와, 대박이야. 예, 그 바다 앞에서 내가 지금 일을 다시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그 이야기도 옛 이야기를 하는 아, 그거는 아직 추가되지 네. 않은 책이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리면 시그림책 같은 기획물이에요.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실 그런 기획이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림책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위로도 되고 힐링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그림책이 있을까 싶거든요. 일단 엠마누엘 우다라고 하는 분의 엠마누엘 우다의 엄마라는 엄마. 책인데요. 글은 굉장히 짧고 그림이 되게 멋있는데요. 그림 자체가 전부 상징과 은유로 돼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림책을 보게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게 되면 글밥이 많은 걸 읽어야 된다면서 이제 그림책을 좀 보는 걸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한 거예요. 그림책은 정말로 어떤 연령대에서 보시든지 각자의 연령대에서 각자 다른 것을 다른 지점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림책을 취학전 아이들만 보는 책이다 아직도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 엠마누엘 우다의 엄마를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라는 나는 책이 강물처럼 있어요. 말한다. 예, 그 책도 그림을 보시면 너무 아름답고 글도 너무 아름답고 아까 이 깜빡깜빡 도깨비를 보시면서 동화책은 재밌는 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슬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그 책은 정말 슬픔이 훅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너무 예쁜 책도 있어요. 나는 그것도 기다립니다. 되게 네. 그 말씀하셨던 게 전부 다 그림이 아름답고 그림 위주의 그런 그림책인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하고 엠마누엘 우다는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림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책은 그림책이 가진 장점을 정말 잘 살린 그러니까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이제 이런 엠마누엘 우다의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는가, 글과 그림이 어우러졌을 때 사람의 어디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책은 코앞에 붙어 서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인 나를 뒤로 훅 잡아당겨가지고 멀리 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권은 아마 판매율이 확 올라가겠네요. 원래 유명한 책이에요. 다 원래 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다 이렇게 너더루 하는 그렇게 유명한 책이에요. 아주 내려갈 때마다 빌려가요. 네. 오늘 저희가 8번째 이제 권문희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책 이야기 또 앞으로 나아갈 또 정말 좋은 그림책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아까 그 상담사가 되고 상담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 혼자 떠들 것 같아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뭐 너무 감사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에 만나요.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